이번 강의는 두 번째 장르인 단평 혹은 탐사 글쓰기입니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죠. 이 장르는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독자들이 자주 접하는 장르입니다. 여행 전문가, 맛집 혹은 인물 탐방 등이 이 장르에 속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사람 혹은 사건이나 축제를 선택하여 발로 뛰며 경험하며 얻은 지식들을 소개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여겨지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본적으로 오감,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고를 통해 현실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추가 정보를 인터뷰나 도서관 자료들을 살펴보고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글로 옮겨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초기 글에서는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파토스적 접근을 하며 후에 학술적 논문은 파토스적, 즉 감성적 표현은 절제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장르를 단평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글에서는 작가의 평가를 필요치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정보 전달이 1차적 목적이고 부차적으로 재미있게 묘사를 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학술적 에세이는 다르겠지만요. 단평은 스토리텔링과 달리 현실에 초점을 맞춰 관찰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작가의 상상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글을 쓸 때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는 관심 대상에 초점을 맞춰 관찰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작을 하여 표현하는 행위는 금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를 했지만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장소, 이벤트들을 주제로 삼고 현장 답사와 인터뷰, 그리고 필요하면 도서관 연구를 하여 이들을 소개하는 글로 예를 들면 신문 잡지의 탐방기사, 르포, 기행문, 새로운 인물이나 장소, 이벤트를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리서치 방법은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문에서는 인류학, 사회학, 고고학, 간호학, 교육학 등 정질 연구, 즉 현장 답사를 통해 관찰을 하며 자료를 글로 만들어 작성하는 연구입니다. 정질 연구는 정질 연구가 필수인 학문 분야의 연구 논문의 기초가 되는 글이 단평이 되겠습니다. 단평은 따라서 현실에 대한 관찰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 장르입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찰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관찰을 통해 주제에 대한 소재들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이들을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 글로 표현하는 정보의 글이 되겠습니다. 단평 글쓰기에서는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관찰과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는 이들의 방법들을 이번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는 관찰의 결과를 언어를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집중적 묘사는 필수입니다. 묘사의 표현 기법은 제28장 5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는 질문 작성법, 녹음 방법, 녹음한 자료를 글로 옮겨 적는 방법, 즉 녹취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단평 쓰기는 묘사, 서술,
대화의 글쓰기 기법들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할 때 작가가 현장 방문 후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작성하는 작업은 삼가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관찰하고 그 자리에서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뭉그러지고 희미해지고 또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잊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자료를 적으면 자료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찰은 객관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관찰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지식과 관점에 치우치면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소재들만 골라내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독자는 작가가 선택한 대상들만 글을 통해 경험하는데 글과 실제 경험 사이에 괴리를 발견하면 독자는 글쓴이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객관적 관점을 주로 사용하며 관찰의 초점을 작가 자신이 아니라 관찰 대상에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가는 카메라가 되어 현실에 초점을 맞춰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의견을 써내는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인칭을 사용하여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 감정이 어쩌지 저쩌지 하는 표현은 지양해야 하겠죠. 그래서 현장 방문 시 참가적 관찰자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참가적 관찰자의 기술은 관찰자가 현장에 있지만 관찰을 하며 관찰 대상에 끼어들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룰입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현장 중요한 곳들을 돌아다니며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이런 룰 때문에 주제를 자신이 인사이더인, 즉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이더들은 소재들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평은 정질 연구, 영어로 하면 qualitative research, 숫자, 통계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체로 하는 연구입니다. 정질 연구의 기초적인 글쓰기이며 이에 핵심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thick description, 즉 집중적 묘사를 이용합니다. 집중적 묘사란 작가가 현장을 방문하며 관찰하고 제3자로 인식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묘사를 하고 축적된 묘사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관찰자는 어떤 선입관이나 선지식을 배제하고 백지인 상태에서 오감을 이용하여 어떤 제약도 없이 현장을 살펴 묘사합니다. 집중적 묘사의 자세한 방법은 후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집중적 묘사의 키포인트는 풍부한 자료의 축적입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현실을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평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인 스토리텔링의 글이 글쓴이의 경험과 상상을 이용하여 가공하여 만든 이야기라면 이번 장은 작가의 시선과 관점의 초점이 현실에 맞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대상을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가는 이를 위해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듣고 이해한 바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독자가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하는 글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작가는 독자가 현장 방문 때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